7분간의 초계인가 아니면 7분간의 사선인가. 베이징이 전 세계를 겁박하려 내세웠던 최고조의 자존심, J-35 스텔스기는 결국 화려한 거칠애뿐인 장난감임이 드러났습니다. 구식 심장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 당당하던 군사제국은 순식간에 극도의 패닉 속에서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2026년 베이징이 마주한 두 가지 치명타 J-35의 진실.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베이징은 두 가지 거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미 특수부대가 과감하게 국가에 침투하여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고 중국이 판매한 방공 시스템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군부를 더욱 흔들어 놓은 것은 그들이 아끼던 J-35, 젠-35 전투기를 둘러싼 스캔들이었습니다. 관영 매체가 F-35 킬러라고 자찬했던 이 5세대 함재기는 원거리 해상 배치 시 전장에서 단 7분밖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하여 작전 지역까지 9기 케이블을 비행하고 나면 비행 중 연료 소모와 복귀용 예비 연료를 제외하고 초계 요격 및 임무 수행에 남는 시간은 고작 7분 내외입니다. 이것은 초음속 비행을 하거나 애프터버너를 사용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적기를 포착해 고속으로 추격해야 한다면 연료 소모는 하늘로 치솟고 작전 시간은 3분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요컨대 J-35의 작은 연료 탱크와 중형급 기체는 원거리 해상에서의 장시간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장에 도착해 레이더 스캔 한번 하고 나면 벌써 기술을 돌려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추락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째, 공식 반응의 드라마틱한 연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연극 같았던 공식 반응을 살펴봅시다. 며칠 전 CCTV는 푸제남의 전작이 사출기를 자랑하는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십시오. 차세대 스텔스 함재기가 곧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사출기에 걸려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J-20, 젠-23이었습니다. 군사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J-72 대형 지상용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항공모함용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노점상 간판까지 규제하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국가급 선전 영상에 이런 기초적인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실수는 당국조차 J-30 어모를 지지하기에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실수가 나오자마자 모두가 즉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인민해방군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수가인 J-35가 기준 미달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이 이미 백업 플랜으로 J-침묵을 함재기로 개조하는 긴급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J-35의 7분의 결함은 고칠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밀이 드러나자 CCTV는 그 초라한 모델을 보여주기 창피해진 것입니다. 사실 J-35는 길이 약 18채널m, 날개 폭 12mm가 넘는 꽤 큰 기체입니다. 크기는 미국의 헤비급인 F-20T와 맞먹고 F-35보다도 큽니다. 항공모함에서 쓰려면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랜딩 기어를 강화해야 하고 방청도료도 두껍게 칠해야 합니다. 엔진의 연료 비효율을 보충하기 위해 연료 탱크도 더 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개조의 결과 기체 중량은 공허 중량 17, 18톤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구소련 시절의 수-27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J-35는 본질적으로 무거운 중량과 큰 저항을 가진 헤비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에 걸맞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F-35가 왜 그렇게 뚱뚱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F-35 엔진은 혼자서 20톤의 추력을 냅니다. 이제 J-35를 보십시오. 20톤에 가까운 몸체를 이끌기 위해 국산 WS19 중형 엔진 2개에 의존합니다. 당국은 엔진이 2개라 더 안전하고 총 추력이 높다고 말하길 좋아합니다. 수학을 해봅시다. 이 엔진들이 완벽해진다고 해도 각각 최대 10톤의 추력만 낼 수 있습니다. 2개를 합쳐서 겨우 20톤에 도달합니다. 좋아 보입니까? 틀렸습니다. 항공 엔진에서 1 더하기 1은 항상 2보다 작습니다. 2개의 엔진을 쓴다는 것은 2세트의 배관과 케이스를 의미하며 이는 죽은 하중 데드 웨이트입니다. 게다가 엔진 2개를 나란히 집어넣으면 동체가 넓어져 공기 저항이 커집니다. 그 결과 F-35는 근육질에 강력하고 효율적이지만 J-35는 과체중의 사기꾼이거나 큰 수레를 끄는 작은 말과 같습니다. 큰 날개로 천천히 순항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투에 돌입해 가속하고 싸워야 할 때 그 작은 두 엔진은 모든 힘을 쥐어짜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연료는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열어둔 것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J35가 7분밖에 버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연료를 태우고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료 용량의 진실. 어떤 이들은 J35가 저렇게 튼튼해 보이는데 어떻게 연료가 부족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간단한 수학으로 살펴봅시다. 공식 데이터는 기밀이지만 이전 FC31 데이터와 기체 확대를 기반으로 볼 때 J35의 연료 용량은 명확합니다. 내부 연료 용량은 기껏해야 885 9톤 정도입니다. 나쁘지 않게 들리나요? 하지만 비교 대상인 미국의 F-35C를 봅시다. F-35C의 연료 용량은 약 8.9톤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F-35C는 엔진이 하나뿐입니다. 9톤의 연료를 엔진 하나에 공급합니다. 마치 혼자서 치킨 한 버킷을 다 먹는 사람이 꽤 오래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구력입니다. 하지만 J35는 엔진이 2개입니다. 9톤의 연료를 두 엔진에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치킨 한 버킷을 나눠 먹으면서 동시에 벽돌 나르기 같은 중노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형님, 격인 J도 함식은 왜 잘 작동할까요? JK 함식은 진짜 헤비급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연료 용량이 11.5톤에서 12톤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넓고 큽니다. 비행기 안에 주유소를 갖춘 것과 같습니다. 기다려봐, JSim이 연료 3톤 더 많다고 해서 비행시간이 그렇게 차이나나? 왜 JSim은 1시간을 초기하는데 J35는 7분뿐이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연료 3톤 차이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기체의 물리적 상태입니다. J20의 카나드 설계를 좋아하든 아니든 그것이 빠르고 멀리 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창처럼 날씬하고 날카로운 몸체는 낮은 저항이라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J층은 공중에서 힘들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비행합니다. 가속 레버를 살짝만 밀어도 멀리 나갑니다. 반면 J35의 문제는 불필요한 부피에 있습니다. 중형 항공기인데도 연료 9톤을 넣고 무장창을 키우려다 보니 몸집을 억지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단면적이 커졌고 고속도로 위에 박스형 오프로드 차량처럼 공기 저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 몸으로 9km를 날아가니 연료 소모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함재기 적합성을 위해 설계를 타협하면서 J2M의 유선형 설계에 비해 순항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뼈아픈 디테일은 J2M은 엔진 2개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 헤비급인 반면 J35는 억지로 엔진 2개를 끼워 넣은 중형기라 표면적과 마찰이 더 큽니다. 이는 두 수영 선수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J-SIM은 전신 수영복을 입어 매끄럽고 빠른 반면 J35는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물속에서 돌처럼 가라앉는 격입니다. J-SIM의 연료 3톤 차이는 900km로 비행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복잡한 유체 역학 속에서 J35는 거대한 우산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연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인민해방군이 모든 칩을 J35에 걸기보다 J침업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광활한 바다에서 이런 물리적 결함은 목숨과 직결됩니다. 셋째, 치명적인 기술적 디테일, 바이패스 비중. 이제 대부분이 모르는 소름 끼치는 기술적 디테일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중국의 지식 공유 플랫폼인 지후지후의 유명 인사에 따르면 J35 엔진의 바이패스 비중, bypass ratio는 0.68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엔진 앞부분에는 큰 팬이 있습니다. 바이패스 비중이 높을수록 팬이 커지고 비행기는 여객기를 더 담게 됩니다. 이는 연료를 아껴주지만 큰 팬이 더 많은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바이패스 비중이 작을수록 비행기는 로켓처럼 빠르고 강력해지지만 연료 소모가 심합니다. 전투와 초음속 비행을 위해 설계된 진짜 전투기는 바이패스 비중이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35 엔진의 바이패스 비중은 단 0.57입니다. 그렇다면 왜 J-35는 0.68이라는 높은 바이패스 비중을 가졌을까요? 중국 설계자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력은 부족하고 기체는 너무 무겁습니다. 만약 바이패스 비중을 높여서 팬 크기를 키우고 연료를 아끼지 않았다면 이 비행기는 아마 900km도 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지게 절박한 선택입니다. 항속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엔진의 고속 성능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초음속 순항이라는 과대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큰 날개는 큰 저항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몸체와 여객기 같은 바이패스 엔진은 고속 주행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그 7분이라는 비행 시간은 초음속 순항 기준이 아닙니다. 여객기처럼 마음속으로 비행했을 때 남는 시간입니다. 만약 살기 위해 실제로 애프터버너 모드를 켜고 가속한다면 시간 단위는 분 팬이 아니라 초미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왜 그 CCTV 선전 영상에서 사출기가 J-35가 아닌 J-침묵을 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것은 편집자의 실수가 아니라 인민해방군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수십억 달러와 수십 년을 들여 J-35 프로그램을 홍보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날아다니는 장식품뿐이라는 것을요. 미 해군의 놀라운 지구력에 맞서 J-35의 이런 조급한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B인 J-2의 함재기 투입이 강요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J-스윙은 지상 이착륙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느다란 몸체와 무게 배분은 항공모함 사출기의 폭력적인 가속력을 견디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함재기로 쓰려면 구조를 보강하고 방청 기능을 추가하고 날개를 개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경은 무게를 증가시킬 뿐이며 J-20의 매끄러운 에어로다이내믹 설계를 망가뜨립니다. 진짜 문제는 푸제남의 갑판과 엘리베이터입니다. 처음에 J-35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는데 훨씬 더 큰 J-20을 항공모함에 맞추려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갑판 작전이 혼돈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J-35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지상용 헤비급인 J-20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는 J-35 프로젝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중국 항공모함 개발의 완전한 혼란을 보여줍니다.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되돌아보면 J-35의 7분 비행시간은 물리법칙이 과도한 야망에 얼마나 잔혹하게 벌을 내리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중국 국방산업은 지나친 목표를 가졌습니다. F-35 같은 스텔스 안전을 위한 쌍발 엔진 대량 생산을 위한 저비용, 그리고 함재기 능력까지. 하지만 그들의 유일한 도구는 성능 미달인 중형 엔진 2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엔진의 본질적인 약점을 날개 크기를 키우고 공기 역학을 최적화하고 전자장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믿으며 두 번째 등급의 엔진으로 원대한 야망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비도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력이 부족하면 더 많은 양력이 필요하고 양력이 많아지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저항이 커지면 연료 소모가 늘어나고 연료 소모가 많으면 항속 거리가 짧아집니다. 이 끝없는 굴레가 결국 한때 유망했던 운용 클라우드 드래곤을 가두고 7분이라는 창살 안에 묶어버렸습니다. 2026년에 이 참패는 군사 애호가들과 해군력을 확장하려는 국가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진정한 힘은 화려한 선전이나 F-35를 따라잡겠다는 주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빈 블레이드 조각 하나하나와 정밀한 추력대 중량비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엔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J-35는 얕은 물에 갇힌 용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두 번 물어뜯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 몇 번의 공격이 소진되면 파멸할 운명입니다. 이 7분은 단순한 시간의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해군이 세계 인류급 군대라고 자처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생사생시의 벽입니다.